저 김윤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희 왕 스폰서님이시죠. 우리 주지호 박경자 사장님은 저한테는 굉장히 저기 높은 분, 업라인 스폰서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룹에 제가 초대받아서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요, 조금 평범하다 못해 조금 부족한 친구였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조금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막 이래서 조금 이렇지만 예전에는요, 굉장히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익숙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런 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약간 좀 티 안 나고 이렇게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딱히 대단히 말을 잘 듣거나 대단히 말을 잘 안 듣거나 이렇지 않은 그냥 정말 중간 정도를 끊임없이 해내는 아이. 약간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성적에 맞춰서 가야 하는 시기에 가고 회사도 그때 맞는 스펙에 맞춰서 가고 결혼도 55년생인 우리 아버지가 27살에는 꼭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죠. 27살에는 꼭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27살에 결혼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거를 막 주장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삶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아니었고요. 환경에 순응하면서 저는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친구였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교수이기 때문에 계속 박사 공부도 하고 계속 학교도 다녀야 되겠다네요. 그래서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저는요,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었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면서 7년을 살았는데요. 남편은 정말로 박사가 되었고 교수에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한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이 잘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잘 하고 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공허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는 사람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는 누구의 엄마, 그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이런 식으로만 불리고 있지 명절에 있잖아요. 저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가지고 오는 선물을 막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뭐 드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만 걱정하고 있고 정작 나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주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삶이 제 삶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공허함을 조금 메우고자 생각했던 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때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없이도 내가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조금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랬을 때 내가 딸 둘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딱히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 주부 7년 차 시절에 정말로 원했던 게 뭐냐면요. 경제적 자립이었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내 통장으로 내 이름으로 돌아오는 정말 월 2, 300만 원. 그게 너무 저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해요. 막 찾기 시작을 할 때 저는 아메이가 눈에 보인 거예요. 저는요, 아메이 제품은 원래 쓰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아니, 엄마 아빠 아니죠? 엄마가 아메이 제품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쓰고 계셔가지고, 저는요, 보조식으로 처음 먹은 게 뉴트리라이트고요. 저희 집 첫 정수기도 아메이 이스프링이고요. 청정기도 엠모스피어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사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영아,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말 많이 하지 마. 근데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은 써.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품은 그냥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냥 아메이에 대한 그런 생각은 막 굉장히 부정도, 굉장히 긍정도 아닌 그냥 무관심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하게 만난 스폰서님이었는데요.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영 씨, 매달 평생 돈이 300만 원씩 따박따박따박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너무 원했던 거였잖아요. 제가 경제적 자립이 하고 싶었고 경제적 자립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돈을 바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준비를 다시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잠깐 했었거든요. 처녀 때.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다시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 나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데 이 경제적 자립은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말로 매달 평생 나오는 돈이어야 하니까 일확천금이 아니고 정말 그런 수입의 속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눈이 띄었어요. 눈이 띄어서 뭐야? 그러면 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못 판다.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수입의 속성이라는 거 너무 매력적인데 근데 나는 성격상 못하겠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윤영 씨, 이 세상에 적성에 맞는 일이 얼마나 되냐.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윤영 씨 5년 뒤에 다이아몬드 되면 어때? 그래도 적성에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응? 맞을 것 같은데. 그쵸? 5년 뒤에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적성에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적성에 맞지 않지만. 근데 스폰서님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적성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를 보장해 주냐. 아메이 사업은 적성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도 5년 뒤, 10년 뒤 윤영 씨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볼 만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정말 그래서 했어요. 나 1년만 해본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분당에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제가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멋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제가 약간 하대했던 아메이가 어머 이거 하대할 일이 아니었네. 내가 이거 이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네. 이런 것들을 교육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재밌게 아메이서 막 열심히 배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2개월 다녔나 봐요. 한 2개월 다녔는데 저라는 사람한테 조금 큰 변수가 생겼어요. 큰 변수가 생겨서 그 변수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큰 변수였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변수를 겪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변수가 와서 내 인생이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변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고요. 변수가 찾아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사는데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만 생겨?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변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변수를 맞이를 했어요. 그 변수가 뭐였냐면요. 저희 엄마의 실명의 위기가 찾아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던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하셨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망막박리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고 갑자기 찾아온 그 실명의 위기가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왜 우리 엄마가 실명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약간 사기를 당하셔 가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셨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있는지 열심히 막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막 해 봤는데요. 제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약간 의리, 주악, 엄마의 그 경제적인 그 리스크? '내가 다 감당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해결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경제적으로 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식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는데요. 다 합쳐 보니깐요. '어머나 우리 집을 3번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큰 액수라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딱 하나 떠오른 게 뭐였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 돌아보니깐요. 진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60 대에 변수가 찾아왔다고 "엄마 그거 엄마가 해결하세요. 엄마 그거 엄마가 하고 난 나대로 열심히 살게요." 이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할 때 있잖아요. 불현듯 생각난 게 아메이였어요. 내가 아메이 되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지금 병원도 다녀야 하고 그리고 아이는 너무 어리고 아메이 못할 만한 이유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아메를 할 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실명이니까 있잖아요. 아빠 밥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을 못 하니까. 제가 아메를 못 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네.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변호사도 찾아다녀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는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스폰서님 죄송한데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조금 당분간 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과는 '아 윤영 씨 너무 힘들겠다. 윤영 씨 그럼 집에서 정말 엄마 그런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다시 와서 열심히 하렴.' 이 대답을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다 듣고 나더니 "윤영 씨 아메이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이 사람 뭐야? 왜 나한테 나오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도 없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저한테 아메이를 원래 기존에서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2달 다녔는데 아메이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6%인데 저한테 아메이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 6%면 여러분 얼마 받아요? 5-6만 원 받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저한테 아메이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따르고자 했던 스폰서님이 맞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눈빛이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윤영 씨 있잖아. 언제든 사람은 변수를 만나. 근데 변수를 만났을 때 건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건강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건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근데 돈은 있잖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 나와서 다른 삶을 살아 윤혁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저기 없어진 돈 있잖아요. 누군가가 사기로 가져간 저 돈을 찾아올 생각밖에 없는데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 년에 1 억씩 저축할 수 있어. 해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년에 1 억? 1 년에 1억 그래. 말이 좋다." 이러면서 제가 스폰서님을 집으로 보내 드리고 그날 밤서부터 한 3 일을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변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현실 점검이에요.
현실 점검을 아무리 냉철하게 하려고 해도 평소에는 현실 점검이 그렇게 냉철하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냉철하게 나의 현실 점검을 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미화된 현실 점검을 하게 돼요. 근데 변수를 만나니까요. 현실 점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정말로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는요, 플랜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석유가 공정되는 과정을 이렇게 도면으로 그려내고 그것들이 공장으로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로 내가 돌아간다면 이거를 도구 하나로 한번 삼아본 거죠. 그랬더니 있잖아요. 아, 벌긴 벌겠어요. 그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벌긴 벌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애가 20개월이에요. 그래서 아이 둘을 맡기는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과 제가 월급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어머나, 그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아, 이 도구 아니네. 두 번째 도구.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을 때 제가 알바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알바를 하고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될까? 어머 세상에 보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변수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자영업을 봤어요. 자영업을 봤더니요.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 없어요. 그죠? 자본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자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를 살펴봤어요. 아메이. 그래,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 툭 던져놓고 간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어, 윤영 씨라고 했던 저 아메이. 그걸 살펴봤는데 있잖아요. 아, 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 못할 것 같아. 근데 5년 안에 에메랄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3명을 성공시키는 에메랄드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도구, 제 삶에서 도구라고 생각했던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탁월한 도구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탁월한 도구라서 지금 당장은 어떤 도구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세상 5년 뒤가 됐을 때 그나마 정말로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거에 올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는 1년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2주 동안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제가 눈물 날까 봐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제 스토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2주 동안 밥을 못 먹고 너무 힘들다가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진짜 결단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삼았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을 어떻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말했어요. 스폰서님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고개 더 하래요. 고개 더 그렇죠? 고개 더 하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2번째가 있대요. 스케줄이 스승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윤영 씨 정수기를 되게 잘 파는 노하우. 공기청정기를 되게 잘 파는 노하우. 파트너를 막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파트너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노하우, 막 이런, 정말로 이런 현실적인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개도 하고 스케줄이 스승이래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 그쵸?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당장 만날 사람도 없고 당장 누구한테 전달할 수도 없는데 계속 지금 당장 무언가 결과 안 나는 고개도 하고 스케줄이 스승이라고 하니까 뭐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뭐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요. 아니 아메이가 되게 하고 싶은데 책이 읽어져? 아니 아메이가 되게 하고 싶은데 오디오가 들어져?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치약을 누구한테 전달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나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만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만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고개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개더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카톡방에 있잖아요. 고개더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왜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들 있죠. 그룹마다 약간 다르니까. 뭐 결국엔 그거죠. 책 읽고 오디오 듣고 제품 애용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거에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아메이는 하나라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매일매일 지켜서 매일매일 카톡방에 올렸어요. 매일매일 카톡방에 올리면서 제가 그때 하나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하루에 3타임의 사람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저 혼자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누구한테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밖을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면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자꾸 다운되고 힘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9시서부터 4시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면 9시서부터 4시까지 3타임 만나려고 하면요. 진짜 바빠요, 여러분.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 3타임을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거를 계속 지켜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지켜내기 시작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 여러분들 막 아메이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우, 저 거절의 눈빛. 아우, 저 말로 하는 저 이렇게 사람을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저 느낌. 저거 너무 별로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럼 제가 그때 많이 했던 거. 야, 씨, 나 김윤영이야.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태어난 애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막 이런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고개더를 하고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지켜내다 보니까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아메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아메이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기존의 아메이에 대한 생각이 나빴던 거지 지금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너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어느 날 우두두두 맞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가서 눈물을 막 이렇게 질질 짜면서 그때만 해도 진짜 잘 울었었어요. 질질 짜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윤혁 씨,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왜 그 사람의 생각까지 윤혁 씨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자기의 자유 의지대로 말하게 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자유 의지지. 그렇지. 그 사람의 자유로 정말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림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오해를 갖고 있다면 땡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주변에 아메이 전달해 보면 여러분들 이렇지 않아요? 아메이 제품 이미 쓰고 있고 회원가입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땡큐예요. 아, 이 사람 내 사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의 그 조언을 듣고요. 아, 거절?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 그럼 나도, 여러분, 나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아메이를 잘 이야기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를 잘 알리려는 자유의지대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턴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거절에 흔들리고 내가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고 이러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틀린 거 아니고 저 사람 못된 거 아니고 다르구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저라는 사람의 사업은요. 조금 더 이렇게 활기차졌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르다라는 걸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를 갖추면 사실 아메이 사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고개들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 거절에 대한 거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스케줄이 스승이니까 스케줄을 막 적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저렇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을 적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들을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저는 실망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천을 갔어요. 부천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약속을 펑크 냈어. 그러면요 있잖아요. 나는 부천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부천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보기도 하거나 어떤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제 명함을 건네보기도 하거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스케줄이 스승이라고 해서 막 정해놓은 그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메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매력적인 게 그들 때문에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야 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제가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천에 갔을 때 부천에 대한 시간, 안양에 갔을 때 안양에 대한 시간, 수원에 갔을 때 수원에 대한 시간을 그냥 지켰어요. 3명 만나기로 했으면 3명한테 명함을 주고 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부천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광명도 있었다. 광명까지 해서 5군데 홈미팅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아유 못 만났네. 그 사람 나빠.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거는 사업답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일답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케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됐냐면요. 그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을 안 쓰거나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하고 있는걸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홈미팅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고개덜 하면서 깼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정말로 타인의 다름, 이거를 인정하고 내가 할 목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이 일은 되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로 깨달은 게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스폰서님한테 또 물어봐요. 스폰서님, 나 사파이어 갈 거니까. 사파이어 가면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장님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고개도는 저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고개도야. 스케줄이 스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야. 또 그 얘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요. 정말로 아메이 사업은요. 능력이나 여기에 있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치 이 안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있잖아요. 스펙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풋을 많이 넣으면 아웃풋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메이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메이로 여러분 직장 생활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직장 생활처럼 아메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직장 다니듯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언가가 생겨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은요, 정말 노동 수익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하는 거를 반복하면 이 일은 정말 되는데요. 직장 생활을요,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8시간을 할 수도 있잖아요. 8시간의 인풋을 넣으면 8시간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요. 이 일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아메이 사업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서 아메이를 이야기한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2시간 만났는데
아메 얘기 15분 했어요. 아메 얘기 15분 하고 그리고 세 타입 만났는데 그럼 하면 있잖아요. 채 1시간이 안 돼요. 초창기 아메이 저는요 1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6%지. 그쵸? 당연히 6%였을 밖에 없는 인풋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인풋의 양을 계속 늘려가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플래티늄까지는 9시서부터 4시까지만 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요, 플래티늄 때 돈을 잘 벌지도 않는데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 엄마가 실명의 위기를 막 벗어내고 계속 이렇게 재활치료하고 계셨던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저희 아이를 좀 봐주세요. 제가 꼭 성공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영아, 나는 너보다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었던 적이 없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내가 잘 벌고 네가 애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너가 집에 있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진짜 무릎 꿇을게. 내가 3년 동안만 정말로 집중해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 나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엄마.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내가 플래티늄 대보고 나니까 엄마, 나 정말로 이 일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일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 거 3년만 나를 지켜봐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약속을 했어요. 엄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엄마가 돈을 벌든 안 벌든 60대에 우리 엄마를 집에 앉히고 우리 엄마 사실 경제활동 되게 잘하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을 내가 집에 앉히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 이제 저는 했으니까 엄마 이제 나가세요. 나가서 일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때 정말로 제가 정말로 마음 먹었던 게 나는 우리 엄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윤영, 너 진짜야? 너 그 말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난 뒤에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됐죠. 조금 빨리 성취한 편이에요. 그렇죠? 3년 만에 다이아몬드 조금 빨리 성취한 편이거든요. 왜 가능했냐면요. 시간의 자원을 굉장히 많이 쏟아놓고 집중하고 몰입했거든요. 결국에 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연령대 상관없고, 남녀 정말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스펙이나 자본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나 시간이라는 자원은 24시간 동등하게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 안에 얼마만큼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이 사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짜로 자신감을 얻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거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나는 왜 다이아몬드가 됐을까? 우리 파트너들을 다이아몬드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정말로 크게 느낀 게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잖아요. 믿음의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오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갈 때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파운더스 가고 사파이어 가고 이랬을 때 저의 힘은 저를 믿고 가진 않았어요. 뭘로 믿고 갔냐면요. 그냥 아메이 회사가 탄탄하잖아. 야, 우리 그룹 시스템 좋잖아. 야, 스폰서님 있잖아. 그걸로 갔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따라간 거죠. 사실은 그냥 따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요, 팔로워 시절을 굉장히 잘 보내야 돼요.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기간을 정말 팔로워를 잘하면서 막 계속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된 핀이 사파이어였는데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는 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갈 때는요. 정말 확고하게 안 흔들렸던 게 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아니, 되고야만다. 나는 입증한다.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요. 다이아몬드 가다가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환경의 변화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어쩜 상황도 그렇게 이거는 정말 영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이 생겨요. 근데요, 그럴 때 끄떡하지 않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야 만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믿음은 있잖아요. 100%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홈미팅을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스폰서님이 되게 어렵게 근데 윤영 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왜 그래요? 스폰서님 왜 그래요? 지금 나한테 다이아몬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이아몬드 될 건데? 나 다이아몬드 될 건데 사장님 혹시 나 다이아몬드 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면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꼭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만약에 그 말이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 그 말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이 나왔냐면요. 제가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감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걸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내가 약간은 부족해 보여서 걸맞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서 계속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겠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걸 안쓰럽게 여긴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약간 좀 내려서 에머럴드 해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제가 지레짐작하고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정말로 있잖아요. 그 어떠한 소리도 내 귀로 넣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100%의 믿음으로 정말로 달려갔던 핀이 저는 다이아몬드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아메이에서 시스템에서 우리가 믿음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물은요.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믿음도요. 1%의 의심을 하면 빵이 돼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야 그거 한번 해봐. 자 개주 한번 나가봐. 반장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야 이 바보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근데 성인이 된 나가 나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재수 못 붙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일 거야. 나는 되지도 않을 건데 괜히 헛물 켜는 것 같아.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 찢어져. 막 자꾸 이렇게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만큼 올라왔던 에너지가 주구주구주구주구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의 의심도 안 된다고. 정말로 100%의 확신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힘. 그거 어떻게 생기는 건데 야 100% 믿음이 그게 뭐 쉽냐? 그쵸? 그게 뭐 쉽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고개더로 가능해요, 여러분.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나한테 자신감이 붙고요. 나 자신한테 신뢰가 생겨요. 야, 매일매일 너, 와, 아메이 했네. 야, 매일매일 책 읽었네. 매일매일 오디오 듣고, 너, 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너 성장할 수 있구나. 어머, 한 달이 됐네. 어머, 6개월이 됐네. 어머, 1년이 됐네. 너가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네. 이걸 내가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힘이 커지는 거지.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100%의 믿음이 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파이어까지는 제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복된 작은 행동, 작은 성취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얻는 신뢰의 힘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힘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야 매일매일 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쵸?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요, 고개더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GP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딸이요, 7살인데 이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발차기 하는 거예요. 맛을 들인 거죠. 맛을 들여서 이 친구가 엄마, 엄마 봐봐. 엄마, 엄마 봐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발을 빡 걷어차가지고 발차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바지를 벗다만 상태에서 발을 쫙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채로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발라당 넘어져서요. 넘어지면서 저희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머리가 이렇게 확 찢어졌어요. 머리가 확 찢어지니까 여러분 피가 분수처럼 팍 터져요. 그 광경을 밤 11시에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저걸 어떡하니? 근데 엄마가 되니까 진짜 신기해요. 엄마의 힘은 아빠보다 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딸이 이런 상태고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이거를요 진짜 그 사람이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우리 딸은요 수건으로 됐는데 수건이 바로 다 적셔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둘째 아이 바지로 됐는데 바지가 다 적셔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2분 만에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구급대가 왔는데요 내려오라고 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철철철철 내리니까. 그래서 올라와 주실래요?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보시더니 집안을 막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막 압박붕대로 감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이제 구급차로 보내고 저희 남편이랑 보내고 저는 둘째를 이제 맡기고 그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막 정말 우리 아이 처치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집에 돌아온 시간이 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바보만 되지 말라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다행히 바보는 안 됐어요. 그래서 1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처음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 일이 있었던 이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2주 울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근데요,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조금 싫은가?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만 생기지? 아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날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벽 5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찹쌀 케이크 반죽을 했어요. 그 반죽을 하면서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얘는 왜 이러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은 저기에 누워있는데. 그 찹쌀 케이크 반죽을 하다가 눈 비비고 나온 저희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나 너무 미친 여자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송용이니까 여자라고 얘기하겠죠. 나 너무 미친 여자 같지 않냐? 이거 지금 내가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왜 했냐면요, 여러분. 스케줄이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개더가 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지금 자본도 없고 스펙도 대단하지도 않고요. 진짜로 제 삶에서 변화가 필요했고 성장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내가 여지껏 지켜왔었던 이 시간들을 오늘 하루 날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에는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요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GP가 하던 시절이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5명한테 찹쌀 케이크를 2판을 구워서 한 판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친구한테 사업을 나랑 같이 함께 하고 그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 사람한테 한 판은 주고 나머지 한 판은 네 등분으로 나눠서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와야 되겠다가 제 스케줄이었어요. 참 스케줄 별거 없죠. 엔간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미팅도 아니고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조된 스케줄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있잖아요. 나갔어요. 나가서 그 사업을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친구한테 그걸 주고 내 집에 들러서 그걸 다 주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좀 후회했어요. PB가 1도 없네? 1,000만 가야 되는데 잘한 거야? 이거 정말 잘한 거 맞아? 정말 스케줄이 스승인 거 맞나? 고개더가 정말 답인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저 그때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 그 찹쌀 케이크 한 판을 제가 주려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지난해 사파이어하고 지금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했던 노력, 헛수고 같은 노력이 어디 가지 않고 꼭
총량의 에너지가 되어서 총량의 에너지가 커져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고객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은 스펙이나 자본이 필요 없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아메이로 가치로 생각하는 거 짧게나마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대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첫 번째 자유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만 7년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한 지. 근데 한 번도 시간적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요,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계속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3대가 먹고 사는 가장이 꿈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1월 초에 조금 큰 부상을 당했어요. 꼬리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꼬리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2달을요, 아예 사업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30%, 20% 매출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래요. 괜찮대요. 할 수 있대요. 이게 뭐지? 정말 이게 뭐지? 내가 7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이게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어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2달을 쉬는데 정말 내 월 보너스가 늘어나고 월 매출이 늘어나면서 내가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일정 기간의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네트워크의 힘이 이거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로 저한테는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1월달, 2월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한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 아메이였고요. 두 번째, 가족은요. 그런 거죠. 사실 저희 남편이랑 만난 지 20년 차예요. 사귀어서 뭐 이렇게 만난 지 20년 차거든요. 근데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막 쟤네는 막 너무 사이가 좋아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대면 되면 그렇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전우지 막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성을 보고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서부턴가 진짜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상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리고 꿈도 똑같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잘하면 나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이 사람이 내가 조금 처져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움직여주면서 이 사람이 힘을 내주고, 와, 진짜 멋진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부가 정말 이렇게 진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보다 좋은 사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는구나. 그리고 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 스폰서님한테 이거 물어봤었어요. 스폰서님,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스폰서님의 자녀들이 스폰서님 아메이 하는 거 안 창피했어요? 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초창기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할 건데 내 직업을 창피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너무 제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딸들이 첫째는요, 지금 사춘기인데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얘기해 주고요. 닮고 싶은 엄마라고 얘기해 주고요. 둘째는 나는 아메이 사업을 할 거야. 나는 그걸 해야지.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이런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요, 가족에서 저는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시부모 이렇게 요 정도가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이에 들어왔는데요. 사람이 이뤄지고 그쵸? 내 주변의 인맥들이 다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이름의 가족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하다 보면 한 사람의 파트너가 온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친구들, 정말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픈 일을 함께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성인이니까 알잖아요. 그거 진심으로 해주는 사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형제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 지금 옆에 다니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스토커 같죠? 그만 좀 왔으면 좋겠고, 잔소리 같고. 근데요,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돼요. 100%예요. 나의 성장을, 성공을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진짜로 엄마, 아빠만큼 감사한 사람이 스폰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이 생기고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행복한 일도 많고요. 같이 나눌 일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희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41살이 됐어요. 41살이 되고 저희 남편이 44살이 되다 보니까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른다. 어떤 분야에서 경지에 이르른다. 약간 이런 나이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요, 그동안 한 30대에 대한 노력으로 40대에 그런 걸 얻었는데 이상하게 꽉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한계가 느껴져서 힘들어들 해요. 그렇죠? 우리가 30대를 열심히 살고 40대 초반을 열심히 살아서 후반으로 달려갈 때가 되면 굉장히 사람이 그동안에 쌓은 노력으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동안의 나의 선택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7년을 했잖아요. 아직 경지에 이르는 정도 아니죠. 저는 아직 너무 미약한 병아리죠. 근데요. 5년 뒤가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고 10년 뒤가 너무 기대돼요. 그게 아메이가 주는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 정말 희망이지 않을까. 저는 있잖아요. 꼰대가 되지 않는 법.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꼰대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아메이는요. 나이대 상관없이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꼰대 같지 않아요. 열려있는 마인드로 정말로 열려있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요. 마지막 보상이요. 뭐 보상 좋은 거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되면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보상 있잖아요. 저는요. 보상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게 경제적인 보상도 보상인데요. 여행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보상에서는요. 현금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업은. 그쵸? 일확천금을 갖다 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요, 현금 플로우가 굉장히 좋게 지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도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면 이자 내면서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인세 소득이 그런 거예요. 그냥 300만 원이 아니에요.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이 현금 플로우가 좋다라는 거는요. 내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그 현금 플로우가 굉장히 더 좋아져가지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지금 당장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고 그거를 시도해보는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 내년에도 나올 거니까. 내년엔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쵸?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져요. 넌캐씨 여행은요. 리더님들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면서 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돈만 버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격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견문을 넓히는 건 거죠. 아메이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있는 그 여행들을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돈만 보지 마라. 돈 말고 더 많은 가치가 이 안에 있다.
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치들을 이렇게 자유가족 희망 보상으로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항상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비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사업은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잘 만나서 사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면은요,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때문에 성장하는 일이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라는 사람이 굳건해지면 이 사업은요, 되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면은요, 사람이 찾아와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그게 더해요. 매일매일의 점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메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오늘은 아싸 나 FC 나 오늘 FC 가요. 막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비가 오네. 눈이 오네. 거절받아서 기분이 나쁘네. 오늘은 저 엄마가 커피 한잔 하자는데 이런 것들로 점을 빡 찍었다가 하나도 안 찍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쌓이질 않더라고요. 일정 기간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쌓는 기간을 이렇게 얻어내야 돼요. 매일매일 다다다다 점을 찍으면요. 그 점은 선이 돼요. 그 선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은요. 점을 따다다다 찍어야 정말로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나와 있죠. 한 번 빠지면 다시 제로가 됩니다. 막 이런 말들 나와 있죠. 점을 중간에 빼버리면은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2년만 하시면 여러분들 느낌 오십니다. 나 성공할 사람이구나. 나 정말 될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 선이요. 내가 반복해서 선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요. 면이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면 정도는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핀업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약하지만 7년 동안 해온 사업에서 느꼈던 가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이렇게 조금 이뤄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예, 수고해주신 김인영 다이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예, 다이아몬드 모두 다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좋은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지사항 이무종 리더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리뷰 주용석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개 더 탱코어 꾸준히 하셔서 점부터 시작해서 선까지 그리고 면까지 갈 수 있는 그린월드 리더님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미팅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인사해 주시고 나가시면